오케이. 어우, 성원 왔어요? 아까 배터리가 떨어진 줄 모르고 혼자서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한 30분 모르고. 녹화도 날아가고. 자, 지금 제 목소리 들려요? 성원, 내 목소리 들려요? 목소리 들리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목소리 들리세요? 오케이. 아이고, 한 30분 날아갔는데 그거 내가 인터넷으로 동영상 강의를 보내드릴게요. 이제 그거로 대신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나 혼자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비가 이상해도 누구 나한테 알려줄 사람이 없어. 아우 답답해. 됐다. 여러분, 이 부분부터 아까 BDR 계수 하고 있었는데 그 BDR 계수 여기부터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자, 소영이도 내 목소리 들려요?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네, 오케이. 자, 남은 부분은 제가 오늘 강의에서 모자란 부분은 다시 인터넷으로 넣어 드릴게요. 동영상으로. 진짜. 혼자 있으니까 우울하네요. 네, 아무도 없고. 자, 오케이. 아까 끝났던 부분부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이것도 배터리가 또 끊을지 모르겠네. 진짜. 자, 봅시다. 자, 실제 기체와 관련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표현 방법 중에 BDR 전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BDR 전개는 뭐냐면 컴프레션 팩터, 얘를 함수꼴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컴프레션 팩터가 원래 정의가 PBRT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상기체건 실제 기체건 압력, 부피, 온도를 측정해 가지고 실제 측정한 값을 넣어 갖고는 그때의 B값 Z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 부피, 온도를 측정을 하면 이 수식에 넣고 계산하면 Z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 온도, 여러 압력, 여러 부피에 대해서 저 컴프레션 팩터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컴프레션 팩터의 값을 지금 압력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부피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 보자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 표현 방식을 그걸 BDR 전개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눈여겨볼 건 여기는 압력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여기는 부피로 전개를 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좀 달라 보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수식은 달라요. 하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왜 의미가 같을 수밖에 없냐면 기체의 경우 압력하고 여기에 부피는 실제 기체가 됐건 이상기체가 됐건 서로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서로 반대 상관관계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압력이 줄어들면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커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피를 역수로 취하면 부피의 역수가 커진다는 것이 결국 압력이 커진다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되니까 사실 수식은 달라 보여도 요 표현 방식하고 요 표현 방식의 물리적인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컴프레션 팩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할 때 압력 변수에 대한 전개를 하기도 하고 부피의 역수에 대한 부피 역수에 대한 변수로 전개를 하기도 하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것이 몇몇 압력, 부피, 온도 조건에서 데이터만 알려져 있을 뿐이지 이 컴프레션 팩터에 대한 정확한 함수 형태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컴프레션 팩터에 대한 정확한 함수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때 이 BDR 전개 과정은 저 뒤에 땡땡땡 해놓은 것처럼 바로 요 부분에서처럼 바로 무한 급수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실험 데이터가 가장 잘 맞을 수 있도록 압력에 대한 1승이 아니라 제곱, 3승, 4승 계속 확장을 해서 가장 실험 데이터랑 적절히 잘 맞는 것까지 확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사람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험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나 뭐 스프레드시트들을 통해서 이렇게 근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부피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있고 함수의 형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변수들로 계속 전개를 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전개 방식을 BDR 전개라고 한다. 그래서 BDR 전개 자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뭐 물리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데이터와 그 실험 정보를 이런 식으로 연결 짓는 어떤 수리적 표현 방법일 뿐인 겁니다. 이때 이 BDR 전개와 관련해서 몇몇 사실들을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첫 번째 여기 나타나는 B-, C- 혹은 B, C, D, E라고 하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BDR 계수라고 합니다. 계수. 그래서 이 BDR 계수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오는 B-나 B 얘네들을 세컨드 BDR 계수라고 해요. 그 다음 C-C를 서드 BDR 계수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B, C, D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름을 붙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런데 첫 번째는 어디 갔을까요? 왜 나와 있는 것부터 두 번째라고 하느냐? 그거는 이런 표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딱 1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1을 어떻게 가정을 해주냐면 원래는 이런 표현이었던 거지. 바로 A-의 P0였던 거야. P0승. 자, 여기에 있는 요 1은 뭐겠어요? 바로 A 나누기 부피 역수의 0승이었던 거야.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거는 압력에 대한 1차식, 2차식, 3차식 계속 전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차식, 2차식, 1차식이면 0차식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압력에 대한 0차 전개항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피에 대해서 3승, 2승, 1승이면은 1승에 대한 전개항이 있어야 되겠지. 0승에 대한 전개항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1로 표현된 거예요. 그럼 이때 잘 보세요. 어떤 변수가 됐건 0차항이 되면 1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때 남아있을 수 있는 계수 A나 A-. 이걸 1로 정하고 이게 BDR 전개에서의 첫 번째 BDR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 나와 있는 관습 표현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 B, C, D, A, B, C, D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BDR 계수라고 한다는 거. 자, 근데 얘를 무한 등비급수로 계속 전개한다고 했죠. 뭐 압력에 대해서도 1차, 2차, 3차, 4차 계속 전개를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게 그 진짜로 막 지맘대로 계속 전개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 세 번째 거 그러니까 이제 1에서 B-B까지는 살아남는데 이게 보통 실제 실험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면 C-C 이후는 이 개수값이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작아지다 못해 한 4-5개 넘어가면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아주 작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실험 데이터가 대충 C까지 넣어주고 C 이상은 E 이상이 거의 대부분 무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BDR 전개를 한다고 해도 최대한 해봤자 0차승, 1차승, 2차승까지 그 다음에 0차, 1차, 2차까지 보통 전개를 하고 이유는 실제 값이 거의 작아져서 대부분 무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라고 걱정할 필요 없고요.
실제 실험 데이터 분석할 때는 단 요까지 딱 잘라서 보통 실험 데이터를 정리를 합니다. 물론 사람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로 계산을 하고 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직접 할 일은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보통의 경우 이런 성격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 BDR 계수의 또 하나 중요한 성격, 어쩌면 BDR 계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격이에요. 자, 이게 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사항이냐 봅시다. 컴프레션 팩터죠. 이걸 어떻게 구해요? 어떤 기체에 대해서 압력도 구하고 부피도 구하고 온도도 구하고, 아시겠죠? 압력, 부피, 온도를 구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때 컴프레션 팩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것도 뭐 밑에 식으로 전개한다고 해도요. 그런데 아까 이 압력하고 부피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서로 독립적이 아니라 이 둘은 서로 종속적이라고 했죠. 수리적 표현은 달라도 압력과 부피의 역수는 같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프레션 팩터를 압력으로 전개하건 부피로 전개하건 이 컴프레션 팩터에 대한 압력 부피 상관성을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는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표현되지 않는 변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뭐임? 온도요. 그럼 이 온도의 영향이 어디로 갔겠어요? 바로 압력 부피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B, C, D 등등등의 BDR 계수에 온도의 영향이 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 BDR 계수는 온도가 바뀌면 바뀌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체라 하더라도 온도가 바뀌면 B, C, D 얘네들이 통째로 바뀌는 온도만의 함수들이에요. 이 BDR 계수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되게 중요해. 그래서 BCD, BCD가 압력 부피는 따로 이제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압력 부피를 제외한 온도가 이 BDR 계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다. 녹화가 잘 되고 있어야 될 텐데. 이것도 잘 되나? 잘 되지. 이거 또 배터리도 떨어질까 봐 지금 좀 걱정이다 진짜. 여러분 잘 들리죠? 소영아, 성원아 들리죠? 지금까지 잘 들리죠? 잘 들리죠? 네. 네. 내가 아까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네 진짜. 그래, 잘 들리죠? 좋아. 자, 그다음 가자. 좋아. 자,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BDR 계수를 통해서 뭘 표현할 수도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상기체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상기체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바로 컴프레션 팩터가 항상 1이다. 이런 식으로 딱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이상기체의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얘를 여기 주어져 있는 요 BDR 전개에서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바로 B가 됐건 C가 됐건 D가 됐건 뭐가 됐건 이 BDR 계수가 무조건 0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이 BDR 전개를 일반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BDR 전개로부터 이 이상기체에 대한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의 차이를 이제 어떻게 이 BDR 계수값이 0이냐 0이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0이면 이상기체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제 기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이상기체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 이걸 조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때 잘 보시면 이상기체는 1로 항상 일정한 값을 갖죠. 그걸 만약에 압력이나 부피 변수로 미분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값이 뭐가 나올까요? 바로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일정한 상수를 아무 변수나 미분하면 그건 0이 되는 거냐, 0이 되는 거잖아요. 일정한 상수니까. 그러니까 이상기체는
모든 비디알 계수가 0이고 컴프레션 팩터가 항상 1이며 미분을 했을 때 항상 0의 값을 갖는다. 이게 이상기체의 성격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보시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짓을 왜 하느냐? 미분했다고? 그럼 일반적인 BDR 계수에서도 미분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압력으로 전개된 BDR 계수에서는 압력으로 미분해보고 부피의 역수로 전개된 BDR 방정식에서는 부피의 역수로 미분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 결과가 여기에 있군요. 자, 이 미분은 뭐 고등학생 정도의 수학 실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간단한 정적분 형태입니다. 아니 뭐 정적분이란다. 간단한 미분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BDR 방정식을 압력으로 미분해 봤고요. 부피의 역수로 미분해 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미분을 왜 해보느냐? 바로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예요. 자, 저게 왜 중요하죠? 바로 저합 조건이라는 거. 저합 조건에서 바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저합 조건을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될까요? 바로 압력이 0으로 수렴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부피가 매우 크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저합 조건을 표현해 주면 된다고 했었죠. 저합 조건은 당연히 압력이 0이 된다는 거고 혹은 저합 조건은 부피가 무지하게 크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렇게나 이렇게나 바로 저합 조건을 똑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미분식에서 어떻게 압력이 0으로 간다라고 해보고 이 미분식에서 부피가 무한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뗄롱 뭐만 남겠어요? 이거나 이게 남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상기체 성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미분을 했더니 0이 되더라 라는 성격이 있죠. 그러면 저합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건 앞서 얘기한 주지의 사실인데 그 상태에서 미분을 한 값도 그 미분을 한 값이 지금 요거잖아요. 그 미분을 한 값마저도 0이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기체는 진짜 이상기체처럼 행동할 수도 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매우 근사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한 식이 이건데 미분한 거마저도 이상기체 다우면 걔는 진짜 이상기체 같은 실제 기체가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B-나 B가 0이 되어주는 온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온도를 뭐라고 한다? 바로 보일 온도라고 하고 표기할 때는 TB 이런 걸로 표기를 해줍니다. B-나 B가 0이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난데없이 온도 얘기가 나오느냐? 바로 앞에 내가 이 얘기를 했었죠. BDR 계수가 누구의 함수라고요? 바로 온도만의 함수라고요. 왜? 이 컴프레션 팩터에서 온도 요소가 전개 과정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BDR 계수가 모든 온도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BDR 계수가 온도에 따라 달라져.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를 막 바꾸다 보면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다가 하필 얘나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온도를 BDR 온도, 그때 온도를 보일 온도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보일 온도가 저합 조건이랑 만나면 실제 기체가 진짜 이상기체에 다워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그 보일 온도라고 하는 거 아마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언급을 하실 텐데 그 보일 온도라고 하는 것의 수학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오케이, 됐다. 아이고, 이게 또 끊어질까 봐 진짜 걱정이네. 자, 그럼 내가 칠판을 지우고 또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가 칠판 지우기 전에 어서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필기 마무리 하세요. 자, 필기 계속 하시고요. 필기 좀 마무리 하세요.
자, 1분 있다가 칠판 지울게요. 오케이.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자, 여러분 내 목소리 들려요? 목소리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얘들아, 내 목소리 들어갔죠? 들어가죠? 예.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 바로 반데르발스 상태방정식이에요. 데르데르 반데르 발스. 아하. 자, 얘는 실제 기체 상태방정식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바로 PV는 nRT 이건데,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몇 종류가 있죠? 그냥 이거 하나예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피부인 NRT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상기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나면 당연히 학자들은 그 다음 연구로 뭐로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실제기체 연구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그 200년 동안 근대화학의 연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200년간의 수없이 많은 전 세계 기준으로 박사학위자가 한 10,000명은 넘게 나왔을 거 아니야. 뭐 10,000명이 뭐야. 하여튼 엄청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이 이상기체 끝났을 때부터 그 다음 실제기체 연구했겠지. 그래서 이 실제기체에 대한 상태방정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전문적인 물리화학책 같은 걸 뒤지면 그 물리학 책에서도 소개하는 그 실제기체 상태방정식이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되게 많아요. 그거 말고도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교육용으로 가리키는 실제기체 상태방정식은 이 반데르발스 상태방정식이 유일합니다. 다른 거는 교육용으로 안 가리켜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스스로 논문 보고 뭐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얘기지, 수업 시간에는 실제기체 상태방정식 다른 건 절대 안 가리킵니다. 더 좋은 게 있더라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리키는 유일한 실제기체 상태방정식이 바로 이 반데르발스 상태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왜 얘는 수업 시간에 유일하게 가리키는 내용일까요? 실제기체 상태방정식 중. 바로 얘가 노벨상이기 때문입니다. 노벨상.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내용이라 여러모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뭐 노벨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최초이기도 하고, 그리고 직관이 상당히 뛰어나기도 하고, 편리성도 있고. 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자, 이번 시험 범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반데르발스 상태방정식은 외워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외워놓으시고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닐 텐데, 이때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위쪽 표현식이 있고 아래쪽 표현식이 있는데, 화학 책에는 위쪽처럼 많이 표현이 되고요. 물리학 책에는 아래쪽처럼 더 많이 표현돼요. 근데 뭐 의미상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의미가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부피가 VM으로 바뀌었어요. 부피는 그냥 전체 그릇의 부피고요. VM은 바로 1몰의 부피가 되는 거죠. 몰러 볼륨이란 말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위쪽을 어떻게 된다? 양변을 몰수에 대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몰수에 대해서 이 N을 나누어주면 B가 NB에서 B가 되고, 몰수를 나누면 부피를 VM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몰수는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서 부피 몰라 볼륨의 2배다 라고 표현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위쪽이 좀 더 깔끔한가요? 아래쪽이 조금 더 깔끔한가요? 물론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나는 이쪽이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나 다른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아까 피부인은 NRT와는 다르게 도입되는 두 가지 항이 있죠. 대표적으로 A하고 B. 이 A하고 B가 무엇이며 어떻게 도입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자, 우선 여기에 있는 B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다른 의미로는 기체 자체 크기 보정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데르발스 상태방정식 문제가 쉽게 나오면, 아주 간단하게 나오면 여기에서 B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냥 카이스트 입시 같은 데서 이렇게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B 값이 기체 자체 크기 보정해,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그냥 끝. 진짜 뭐 저렇게 써버리면 끝날 정도로 저 B 값은 굉장히 유명한 녀석인데, 자, 이걸 이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요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큰 어떤 공간이 있다고 칩시다.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학교의 뭐 클래스룸 같은 거요. 뭐 학교나 학원에서. 그럼 학교나 학원의 클래스룸은 보통 빈 공간이고 거기 보통 뭐가 채워져 있어요? 책상이나 의자가 채워져 있고 뭐 여러분들이 와서 앉게 되죠. 그러면 그 원래 빈 공간에 책상이나 의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앉게 되면 그 부피만큼 그 영역은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위에 사람을 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빈 공간이었지만 거기 물건이 채워지는 순간 그만큼은 부피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상기체는 자체 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체 크기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 모두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있으면 진짜 이상적으로는 이상기체는 1몰을 넣어놔도 1몰 모두가 한 점에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뭐? 이상기체는 자체의 크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실제 기체는 어떻게 되냐면, 자 봅시다. 8 어디다 그리지? 여기다 그리자. 8 짜잔, 이게 그릇입니다. 그러면 그릇이 딱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이 내부의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그릇의 부피인데 여기에 짜잔 짜잔 짜잔, 자 이런 식으로다가 실제 기체 분자가 채워졌다 합시다. 그럼 이때 얘는 자체 크기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 이게 바로 기체 분자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이때 전체 그릇에서 자, 노란색 빗금이 채워져 있는 부분 있죠? 바로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바로 뭐겠어요? 기체 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